이어서 화제 인물은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소환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당 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단초가 된 것이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한 월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밝혔는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왜 갈라서게 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동지로 여겼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신하로 생각했다. 그리고 나에게 배신자라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는 친박들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울고불고했던 친노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침묵했던 친박 모습은 정말 대조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문종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보도가 되면서 홍문종 의원이 당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시나라고 하면서 제대로 대접이나 했느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김진태 의원이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다른 얘기다. 염치를 지켜라.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면서 반발을 했고 대한애국당에서는 정말 조용히 정계를 떠나라라는 강력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제작진이 아마 속마음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나오는가, 나는 왜 안 찾는가, 지금 땀을 흘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속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82%가 찬성했고 당시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최소 62명이 찬성을 했고 헌법재판관 8명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신 분 2분, 당에서 추천하신 분 1분, 이렇게 3명이 모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탄핵이 옳았냐 그렇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또 우리나라 법치국가인데 법대로 국가가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께서 뭐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동지로 알았는데 뭐 신하였다 이런 얘기. 신하처럼 대접했다. 이렇게. 김무성 의원이 과연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르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님 또 당을 이끌어가는 분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안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 홍문종 의원이 상당히 좀 맺힌 게 많은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나요? 궁금한데요.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끄진 불? 끄진 불이 뭐죠? 꺼진 불. 김무성 대표가 거의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있어서 당에서 힘이 없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히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다시 친박이 득세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정치를 안 할 생각도 하고 있고 서서히 이제 페이드웨이 하는 스스로 물러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총선 공천 때 말하자면 친박과 비박의 그 어떤 프레임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공격을 더 심하게 해서 이 친박의 확실한 장악력을 더 키우겠다. 예. 그런 의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왜 끄진 불이라고 쓰셨어요? 꺼진 불. 그 발음을 흉내내신 아. 건가요? 저는 그 발언을 흉내내고 아하. 또 실제적으로 하려고 제가 나오지, 경상도 또? 사람이다 그래도 보니까 학생들도 보고 그러니까 맞춤법에 맞춰서 네, 꺼진 불이라고 써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차명진 의원께 제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 구단급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다. 당 내에서 또 여론은 이렇게 좀 계산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등장했달까 좀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낸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정말로 사면 초가죠. 예.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뭐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명예라도 회복하고 정치를 접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본인의 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지금 상당히 사면 초가 상태에서 혼자 몰린 상태에서 제가 볼 때 허우적대는 거예요. 근데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예. 김무성 대표는 사실은 저 탄핵 투표할 때 예. 전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보수들이 안 된다 그런다. 우리 탄핵 못하겠다. 내가 그 당시에 본인이 한 3, 40명의 의원을 아마 의견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분인데 예. 내가 하여튼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건 제가 독인 객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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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 다음날 탄핵을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저께하고 얘기가 왜 다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냐면 승민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하게 이분이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신조에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뭐 그때 탄핵은 뭐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좀 궁색해 보인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한 김무성 대표나 그런 김무성 대표를 비난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옹호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이나 걸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홍문종 의원이나 예. 제가 볼 때는 객인 독인입니다. 그리고 독인 개긴이 그 뜻이군요. 네, 두 그래서 사람 유시 얘기한 유시 게. 4개 아니에요? 예? 그런데 원래 유시 유시 네 개 4개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기 제가 몇 개 그랬어요? 5개 다섯 개. 그러는데. 그렇네. 예. 하나는 가짜네. 그게 도끼인 객기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도끼인 객기. 그렇군요. 예. 꺼진 불도 나오고. 그럼 하나 생략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둘 다 독긴 객긴인데 예. 긴 아니에요. 우리가 발음은 낀이라고 그러지만 예, 예. 사전에서는 객인, 독인 아니 이렇게 맞춤법은 나옵니다. 맞아서 감사를 드리는데 네. 하나 더 그래서 미안합니다. 독인 개긴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또 개긴 독인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아무튼 이제 이거 어느 급하게- 채널 때문에 많이 웃습니다. 아니 제가 급하게 네. 그리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미리 그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니야. 여기서 현장에서 그리다 보면은 네. 약간씩 저렇게 핀트가 안 맞는데 저건 뭐 그냥 애교로 봐주셔야지 그럼요. 이걸 갖고 또 그냥 문제 마치, 삼지 않습니다. 예, 문제 삼으시면은 좀 항상 그렇습니다. 존경하고 네.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네. 그릴 수 있을까? 하여튼 우리 MBN의 결론은- 공식 네, 망평가. 예, 하여튼 뭐 그러면 좀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예. 하여튼 제 얘기는 하여튼 두 사람 김무성이나 홍문종이랑 똑같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야바이 민놀이다. 다 똑같다. 예. 야바이. 사장님 아니, 보고 계실 겁니다. 요게 개야 도예요. 지금 앵커님. 이거는 개가 맞는데 개입니다, 개. 5개이기 때문에 아니 요게 무효입니다. 딱 서 있으면은 많이 보이는 쪽이 아니에요. 이거 직각인데 저는 직각 그린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못 뭐, 예. 그렸네요. 네, 좀 비슷한 말을 제가 써서 제가 그럼 예, 가져갔네요. 김한번 본부장은 뭐라고 쓰셨나요? 아니 독인 객인이라고 썼는데 예. 독인이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럼 50보 100보. 네. 좀 100보 50보라고 그래야겠네 이런 화법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50보 100보라고 썼습니다. 예. 두 사람 김이나 홍이나. 근데 왜 그러냐?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현재 뭐 계속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소신 있게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 자꾸 변명하다 보니까 예. 하여튼 저는 국정농단 이 사태와 여당 분열 과정에서 당대표를 한때 총선 때는 당대표를 지내면서 옥새 갖고 이제 영도다를 가지 않았습니까? 나르샤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 분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주요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런 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야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모양이 안 좋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홍문종 의원 진짜 전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고 또 친박의 핵심으로 활약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자꾸 지금 뭐 어디 여기저기 나와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자중자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광덕 부장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오늘 그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쭉 봤는데요. 옥새 갖고 나르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다. 그때 그 직위는 당의 금고에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그런데 그때 예. 분명히 근거에 있었는데요. 예. 언론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가면은 예. 도장을 못 찍어서 안 된다 그랬을 때 김무성 대표는 그 보도를 부인을 안 했어요. 그랬죠. 네. 부인이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그렇죠. 네. 자, 정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차 의원님처럼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요번에 김무성 의원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홍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김 전 대표가 대통령을 대접할 위치에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았어야 될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일단은 지금에 와서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아주 크게 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을 국민들이 용납을 갖다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 탄핵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나라 헌법 절차에 의해서 끝난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사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 수용 중이기 때문에 유일한 아쉬움은 빨리 하야를 했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욱 교수님. 예, 일단 그 전에 차명진 의원님한테 좀 서운합니다. 처음으로 맞는 말을 했다고. 몇 번은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처음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뭐 2월 전쟁 벌었다고 생각하고요. 재벌은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는 개파 없다. 그리고 개짜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좀 상황이 조금만 좋으면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국민 요구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버릇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 변호사님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관심이 없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뭐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당연히 힘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탄핵시킨 거 잘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